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 돼서 60일주 방송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엄청 장한 일을 한 건 아니고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드라마를 몰방을 해서 지금 별로 컨디션이 안 좋은 느낌이에요. 각설하고 빨리 할게요.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럼 정해일주 할 차례예요. 년, 월, 일, 시. 얘가 거심리가 상관, 속심리가 정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가 또 정관. 12운성 태. 그래도 되는데 이게 일주란 게 늘 그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주만 보고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산다, 뭐 뭘 어떻게 뭐 잘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할까? 각도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일주만 보고는 완벽히 뭐 그런 거를 잘 알 수는 없다. 이게 원래 3주라 그러잖아요. 이 시 모르시는 분들 3주만 가지고는 팔자 제대로 못 뽑죠. 그런 것처럼 이 2개만 모자라도 6개 가지고도 힘든데 2개 가지고는 힘들겠죠. 다만 이 1가는 4주 팔자 내에서도 가장 그 본인의 본투 개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으실 거다. 이 일간의 설명. 일지는 그러니까 이거 2개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는 개인적인 고유한 뭐 그런 느낌이에요. 다른 것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거 일주는 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게 그렇지만 좀 그런 갖는 고유의 그런 느낌이 있고, 특히 일간은 본인을 나타내는 개성이 가장 두드러진 글자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처하느냐는 다른 거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일주 방송을 하면서도 일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잘 안 보도 어쩔 수 없어요. 이 검은 걸 괜히 샀어요. 하얀 걸 샀어야 되는데 왠지 검은 게 더 간지가 나는 것 같아서 검은 걸 샀는데, 나 스킨 안 받았구나. 씻고. 그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저 어디까지 했어요? 말해도 대답이 있을 리가 없지. 일간부터 볼게요. 정화란 거는 이게 화죠. 화임에도 불구하고 음의 화죠. 그래서 뭐
뭐 병화를 태양이다, 뭐 이거를 뭐 촛불이다, 모닥불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그거 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병화는 환경이라고 그러고 정화는 노력이라고 그래요. 같은 화라도 인내, 노력, 주관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또 되고, 이거를 뭐 이렇게 키워드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말로 설명드리자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거든요. 답답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안타까운데 예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 그래야 되지? 화는 화인데 병화 같은 경우에는 좀 환경적이고 좀 나대고, 그러니까 양 중에 양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화는 화인데 좀 나대고 나의 그 나와바리, 나의 지역, 나의 사람들 엄청 이렇게 시끌벅적 떠들썩한 느낌이고, 정화는 좀 조용한 화예요. 그런데 화라서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그런 느낌이고 주관적인 느낌이고. 그런 느낌인데, 이게 제 베프가 정화예요. 제 친구 중에는 정화 인수가 제일 많아요. 왜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정화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본인만의 막 그런 게 있어요. 본인만의 철학? 막 본인이 생각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속심이가 정관이어서 그런가? 그래서 되게 막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본인이 막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본인 혼자서. 그러니까 제 친구도 유튜버인데 조금이라도 그 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은 잠을 못 자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편집 안 하잖아요. 물론 제가 이상하고 띄엄띄엄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막 편집을 하루 종일 해서 5분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어. 그런데 그게 막 어버버 했어. 막 실수를 했어. 막 그런 걸 혼자 용납을 못 하는 느낌? 그런데 그게 객관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실수? 타인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뭐 그런 거. 그건 뭐 상관 느낌도 있죠. 정관, 상관 느낌 다 합치면 그렇게 되죠. 상관은 정관도 이렇게 밖을 보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을 신경 쓰는 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도 뭐 조금 이상하게 나왔다, 어버버 했다, 아니면은 뭐 댓글에 뭐 욕이 달렸다, 이런 것도 못 참는 거예요. 되게 그런데 굉장히 민감한 게 정화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객관적이지는 않다. 지극히 주관적이다. 내가 볼 때는 상관없는데 남들이 볼 때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건데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싶으면은 될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되게 주관적이면서 그 시선은 외부로 향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그런 거. 부끄러움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 그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쪽팔리는 걸 싫어하는 건데 그 쪽이란 게 주관적이다. 정화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정화는 그렇게 좀 조용하거든요. 막 나대거나 시끄럽고 남을 의식하고 내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고 인내와 노력을 하면서도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남들하고 잘 싸워요.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인복이 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일간 자체로 인복이 좀 없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참고 노력하고 혼자 꽁에 있고 혼자 약간 혼자만의 세계, 뭐 혼자만의 주관 뭐 그런 게 좀 있는 인간이라서 또 그만큼 혼자만의 생각과 주관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되고 있나? 부족한 부분은 하면서 더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서. 그리고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요. 웃기죠?
뭘 잘했다고 드라마 몰빵하면 술 먹으면서 드라마 몰빵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지 정관 깔았죠? 정관 깐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관 여기도 있죠. 이거는 나는 옳다. 나는 옳다. 내가 옳아. 근데 이거 역시 그 기준은 주관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주관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게 옳은 거죠. 내 말이 맞지만 그거죠.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근데 이렇게 관이 팔자에 있으면 그게 좀 심하다. 그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뭐 위로 천간에 뜨거나 뭐 이래버리면 남들, 특히 천간에 뜨면 이쪽에 뜨면은 남들 아는 거고, 지지에만 얌전히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옳아 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에만 이렇게 약하게 있으면은 잘 삐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옳으니까. 나는 옳은데 그거를 뭐 관철하거나 그 뜻을 관철하거나 나는 옳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혼자 생각하니까, 아니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만 그러니까 잘 삐지는 것도 되고, 이렇게 되면 안 좋을 수 있는 게 친한 사람들한테만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화 자체도 그렇게 인싸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약간 아싸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가 천간에 뜨거나 뭐 이렇게 지지 얌전히 있으면은 아싸인데 뭐 친한 사람들한테는 훈장 노릇을 하는 거죠. 꼰대 짓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정화가 그렇게 꼰대 짓을 하진 않아요. 이게 음중의 화라서 그런지 되게 착해요. 이게 내가 안타까우면서 예쁜 일간이 정화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약간 좀 인생이 억울할 수도 있는 일간이에요. 진짜 막 약간 조용한 느낌이에요. 막 그렇게 막 떠들썩하고 말이 많고 막 꼰대라고 이게 말을 하긴 했는데 꼰대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정화도 세상 억울한 일간일 수 있어요. 물론 다 억울하겠지만, 근데 병화도 억울할 수 있는데 병화의 억울함과는 틀리죠. 좀 본인은 그렇게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는데 세상은 그것도 몰라주고, 그래서 몰라줘서 나의 억울함을, 나의 인내를, 노력을, 참음을 몰라주고, 난 이렇게 고생하고 참고 힘들게 사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그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들겠죠. 원래 노력 많이 하고 인내하는 사람일수록 그 보상을 다 받지는 못해요. 원래 사람 자체가 보상을 받는 그 세상을 살면서 즐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노력만 너무 많으면은, 그러니까 정화가 100이라는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 10이라는 노력을 했을 때 받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도 받는 거 뭐 50 받았다 치면 정화도 100 노력했으면 한 60 정도 받겠죠, 노력을 했겠으면. 그러니까 좀 억울한 게 있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사는 건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하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가죠. 오늘은 그냥 다 넘어가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왜 힘드냐? 드라마 몰방에서 힘들어요. 죄송해요. 태가 12연성이죠. 이건 뭐냐면은 이 12연성이라는 게 일생의 주기로 나눈 거예요. 뭐부터 있지? 뭐부터 해야 되지? 태부터 해야 되나? 태, 양, 욕, 생, 욕. 그러니까 12개가 있어요. 대충 막 사람이 막 엄마 뱃속에서 막 잉태돼서 막 태어나서 막 자라갖고 늙은 다음에 막 죽어서 막 묘지에 갇히고 막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이게 되게 그로테스크한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의 일지의 12운성에 해당되는 사람의 그냥 심리적 특성, 아니면 뭐 심리적인 거든 육신적인 거든 어떤 특성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비유죠. 이 태는 임신 3개월 이내의 태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막 그렇게 막 의학적인 내용도 아니고요.
의학적인 내용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막 그런 뭐 기술적인 뭐 테크닉적인 건 아니고요. 되게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요. 태에 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하실 때 뭐 유산될 수 있는 게 태아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다. 태 맞나 이거? 틀렸나? 내 심리가 불안하다. 뭐에? 나의 생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찍 태로 들면은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런 연약한 생명이니까 나의 생존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당장 내 코가 석전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그런 마음의 여유, 뭐 용맹함 뭐 그런 것도 잘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생존이 위태위태한 태아의 심정을 갖고 있는 게 태라고들 해요. 그런 겁니다. 16번. 그리고 이게 또 막 수화 상징 그런 거 있죠. 근데 얘는 수화 상징은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정신, 이거는 나의 육체라도 보고, 또 이건 나의 생각, 이건 나의 마음으로도 보는데, 화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수는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뭐 임수, 오화 있으면 서로 부딪히는 건데, 이건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몸 따로 마음 따로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속에 있는 그런 심리와 나의 그런 정신세계, 나의 캐릭터, 성격,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해도 되고, 나의 생각 따로, 내가 주어진 환경 따로라고 해도 되고, 내 마음속에 그 지향하는 바하고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분리예요. 수화라도. 이게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이 수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밀이에요. 수는 비밀이죠. 화는 사람이 솔직한 거예요. 그러면 좀 느낌이 오시죠? 내 마음은 비밀이고 나의 성격은 솔직한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발현될 수 있냐면, 이 수는 비밀이고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거고 조용한 거고 그런 건데, 화는 또 나대고 막 솔직한 거. 이렇게 되면 내 마음, 심리 안에 비밀이 솔직해지는 거죠. 나의 비밀이 잘 드러나는 사람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속 얘기를 내가 의도했든 어쨌든 타인에게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정해주는. 종합해 볼까요? 종합하고 끝낼까요? 뭐 어쨌든이 아니구나. 아이고. 정말 일가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구석이 있어요. 워낙 그 자기 고집은 아니고 되게 주관적으로 본인한테 깐깐한 일간이에요. 본인한테 깐깐해요. 본인한테 깐깐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참고 사는. 그래서 제가 볼 땐 답답하고 좀 예쁜데 안타까운 일간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되게 예쁘죠. 노력하고 인내하고 나쁘지도 않아요. 착해요. 정말가는 착한데 착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본인이 속으로만 깐깐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혼자 노력하고 혼자 인내하고 혼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안에 억울한 건
있거나 맺힌 게 많겠죠. 원래 인내하는 게 참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노력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 본인을 무시하고 깔보고 정관 있으니까 깔보면 열받죠. 그러면 이제 싸우자고 드는 거예요. 정화일관이 화나면 싸워요. 잘 싸워요. 막 떠버리거나 말이 많지는 않은데 본인을 무시한다, 뭐 본인을 뭐 그렇게 대우가 안 좋다 그러면은 잘 싸워요. 또 불같이. 불은 불이잖아요. 화는 화고 그런 느낌이다. 그래도 정관을 깔아서 속으로는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나의 오름이 있는 거예요. 정해일주 분들은 모든 사람은 객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나의 나의 법이 따로 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맞는 거지 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수용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만 보면은 좀 아닐 수 있는 게 다른 거에 뭐 들었냐에 따라서 또 다른 기질이 있는 거예요. 또 일간이 뭐 설이 심하거나 극을 많이 당하거나 일간이 극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도 관살, 재성, 식상이 왕하거나 뭐 구조를 봐서 일간이 일간이 좀 힘을 못 쓴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 특성이 좀 줄어드는 거고. 무슨 얘기하고 있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라는 거죠. 그만할까요? 충분히 한 것 같아. 21분 와 최단 그건데 할 말이 또 있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할 말이 또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저는. 아이고 조언을 드려야 되는구나. 사주적인 조언을 들으려면 8자 다 알아야 돼요. 그래도 뭐 이것만 가지고 드린다라면은 본인의 그런 비밀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비밀은 뽀록이 나겠구나라고 깔고 가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겠지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나의 비밀은 나의 속 안에 있는 거는 까발려진다라고 계산하에 아예 그렇게 계산을 때려버리면 사시는데 반전이 덜 하겠죠. 뒤통수가 덜 하시겠죠. 그런 느낌이고 또 이 테러 들면은 뭐 이기적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뭐 그거는 본인 생존에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뭐 조언을 드리자면 굳이 조언을 드리자면 이 태인 분들이 또 그런 생존에 대한 막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뭐 직업적인 거든 뭐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한데 어차피 사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위아더 비다잉 그래서 다 죽기 때문에 어차피 너무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니까 너무 생존에 대한 그런 거는 뭐 굳이 연연하지 마라 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연연이 되겠죠. 근데 이 생존이란 게 막 죽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사업을 해요. 근데 망하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그런 고비를 넘기는 건 좀 있어요. 태가진 사람들이 워낙 그 불안감을 달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달고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생존의 위기가 오면은 또 잘 헤쳐나가는 그런 거 있어요. 막 순간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불안감을 갖고 그것에 대한 본능적으로 본능인지 뭔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의외로 잘 안 죽어요. 본인이 불안감이 있음에도 뭐 그런 그 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라기보다는 뭐 운이 따라주던 뭐 본인이 뭐 어떤 기지를 발휘하던 그렇게 해서 위기를 좀 잘 넘기시는 그런 능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넘기고 어쨌든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좀 그게 이기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생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좀 피해를 본다거나 좀 미움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일지태 들면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라면은 내가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태죠. 일지. 그런데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도 되죠. 제가 드리는 말은 왜 나를 미워하는지를 알면은 억울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만약에 미워한다. 그런데 나의 이기심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를 한번 생각하셔서 뭐 안 했으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미친놈인 거고 했으면은 아 그래서 얘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제 이해가 됐어 그리고 끝내면 돼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거를 뭐 화해를 해라 나의 잘못을 인정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는 게 편해지는 길이에요. 배우자군 맨날 볼 줄도 모르는데 배우자군을 보죠. 봐야 되나? 이게 일지가 배우자 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 위로 띄우면은 임수죠. 그럼 임정합이 돼요. 임정합이 되는데 이게 천간합이 되죠. 천간합이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쁜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합이에요. 부부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치정, 호러가 될 수도 있겠죠. 원래 합이 되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된지 안 된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지지고 얘는 천간인데 이걸 굳이 위로 끌어올려서 임수로 만들어서 합을 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있긴 해요. 그게 말이 되나? 라는 느낌도 있는데 말이 안 될 수도 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뭐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뭐 어디서 주워 들은 바 아는 바를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알고 있다가 뭐 임상 뭐 그런 걸 통해서 아 맞네 이게 라는 거죠. 뭐 그렇게 깨닫거나 아 이거 틀리네 그런 식으로 깨닫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임정합이 되면 그 천간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천간합이 되면 둘이 정신을 못 차려요. 잘 떼지지도 않아요. 인연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인연이면 엄청 좋다 그러고 나쁜 인연이면은 정말 거지 같은 게 천간합이에요. 잘 떼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정화가 임수를 보면은 내가 참고 있었던 욕망을 푼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합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릴 거 음양의 합에서 양이 음에게 원하는 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나를 위로해줘, 뭐 나를 케어해줘, 든든한 내 친구가 돼줘, 뭐 약간 이런 심리적인 거를 원하고 음간이 양간한테 원하는 거는 좀 현실적인 거. 내 일을 도와줘, 나를 먹여 살려줘, 내가 너한테 기대야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양합의 경우에는 둘이 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와 같겠지 생각하면은 좀 그런 거예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양간은 천간 합했을 때 양간은 음간에게 휴식이나 힐링, 뭐 심리적인 위로를 원하고 그런 안식처를 원하고 음간은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기댈 수 있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면은 뭐 이게 임정합이 그렇게 해수가 이렇게 된다라면은 부부간에가 그러겠죠. 뭐 남편이든 배우자분은 이 정혜분한테 뭐 심리적인 걸 원하고 정화분은 배우자분에게 기대고 싶겠죠.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내 사주 안에 있는 거는 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실제 남편분이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 궁합이 다른데 이거는 내가 배우자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에게 기대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자라는 건 다 다르죠. 이게 근이 막 있어버리면 안 기대죠. 또 음간이긴 한데 어쨌든 양에 가깝기 때문에 화기 때문에
뭐 기대고 그런 느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의 일간이 만약에 임수 일간을 만나면은 빼박이죠. 일간 합으로 뭔가 좀 그런 잘 되면 막 찰떡궁합, 잘못되면 족쇄가 되는 거예요. 끝낼게요. 수요일날 상담 방송으로 이번에 신청이 없나? 있나? 모르겠어요. 가서 수요일에 확인해보고 없으면 뭐 건너뛰든지 다른 가든지 놀든지 하고 어쨌든 수요일날 되면 알겠죠.